제61회 칸 국제영화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막을 내렸습니다.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영화제인 만큼 많은 영화인들이 모여서 축제를 즐겼는데요. 막을 내린 칸 국제영화제 자세한 소식들 스포츠 동아의 윤여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자, 우선 칸 영화제 수상작들과 수상자들이 굉장히 궁금한데요. 네.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. 예, 우선 그 칸 국제영화제 최고 영예상이라고 할 수 있죠. 황금종려상은 프랑스의 그 로랑 캉데 감독이 연출한 더 클래스라는 영화가 차지를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현재는 상당한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. 굉장히 오랜만에 프랑스 영화가 수상을 한 그렇죠. 거죠? 2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. 당초 그 칸 현지에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연출하고 그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한 익스체인지나 그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체 같은 영화가 상당한 그 황금 종려상 수상작으로 기대를 모았었는데 예. 결국 그 프랑스 영화인 더 클래스에게 돌아갔습니다. 특히 그 이번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인 쇼 펜이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과 굉장히 절친한 사이인데다가 영화를 굉장히 잘 봤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 상당한 그 유력작으로 그 주목을 받았었는데 결국 그 심사위원 그 만장일치로 더 클래스에게 상을 주었습니다. 예. 이 영화는 그 프랑스 사회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민자 마을의 한 학교의 이야기를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. 그리고 이번 영화제 그 그랑프리라고 할 수 있는 심사위원 대상은 그 이탈리아 영화 고모라가 차지를 했고요. 심사위원상은 그 파올로 소렌티노 감독이 연출한 일 디보라는 영화에게 돌아갔습니다. 예. 그리고 영화의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남녀 주연상에게 쏟아지게 됐는데 네. 어떤 배우들이 수상을 했나요? 그렇습니다. 남녀 그 주연상은 이제 모든 영화제에 사실은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번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나무주연상은 그 혁명가인 체 게바라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체의 그 베니시오 델 토로가 차지를 했습니다. 예. 그리고 여우주연상은 브라질 월터 살레스 감독과 다니엘라 토마스 감독이 연출한 그 리냐 데 파세라는 영화의 주인공 산드라 코르벨로니가 받았고요. 베니시오 델 토로의 수상은 이미 그 점쳐졌던 바입니다. 그래서 영화제에서 이 영화가 상영된 후에 베니시오 델 토로가 나무주연상을 탈 것이다라는 그 전망이 나돌기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감독상은 쓰리몽키즈의 터키 출신 감독인 누리 빌제 세일란 감독이 받았고요. 한국 영화 추격자의 나홍진 감독이 당초 그 황금 카메라상의 수상자로 굉장히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네,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. 그렇습니다. 결국 그 영국 영화죠. 스티브 맥킨 감독이 연출한 헝거라는 영화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. 네, 조금 아쉬웠네요. 예. 그렇지만 한국 영화들이 선전을 좀 많이 했었죠. 그렇습니다. 예. 자, 근데 아쉽게도 한국 영화는 공식 경쟁 부문에는 진출하지 못해서 수상을 하지는 못했죠. 예, 그렇습니다. 어떤 영화들이 초청을 받았었죠? 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영화제는 그 공식 경쟁 부문에는 한국 영화 단 한 편도 초청을 받지 못했죠. 하지만 그 비경쟁 부문에 여러 영화들이 진출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. 특히 그 추격자하고 좋은 놈, 나쁜 놈, 이상한 놈 이 두 편의 영화가 해외 영화 관계자 그리고 언론 심지어 그 수많은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호평을 받았는데요.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 영화의 질적인 수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예. 이처럼 그 한국 영화사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그 사례들을 여러 가지 그 모습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.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가 아마 그 단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밤에 그 칸 해변가의 한 클럽에서 그 한국 영화의 밤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는 이제 그 해외 영화제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서 예. 거의 그 빈자리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. 개막식이 열렸던 15일 밤에는 이제 늘 개막식이 끝난 다음에 개막 그 파티가 열리곤 하는데 이 자리에서 그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그 상당한 의전을 받았다. 그래서 베를린, 베니스 그리고 칸 이렇게 그 세계 3대 영화제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에서 베를린이나 베니스 영화제 집행위원장들보다 높은 의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그래서 예. 개막 파티에서 베를린과 베니스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는 실외에 자리를 배정을 받았지만 우리 그 김동호 위원장께서는 그 칸 영화제 주요 스폰서 그리고 프랑스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그 실내 자리를 배정받아서 파티에 참석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예.
네, 정말 이제 세계 영화제에서 우리 영화가 점점 대접을 받기 시작했구나 네.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특히 이 좋은 놈, 나쁜 놈, 이상한 놈 제목이 굉장히 특이한데 그렇습니다. 이 영화에 이병헌 씨도 할리우드 스타 못지않게 대접을 받았다고 들었어요. 그렇습니다. 그 이병헌 씨는 당초 그 송강호, 정우성 씨와 함께 이 좋은 놈, 나쁜 놈, 이상한 놈의 주연을 맡았는데요. 지금 현재 그 이병헌 씨는 체코 프라하에서 그 자신의 두 번째 할리우드 진출작이죠. 그 G.I. 조라는 영화를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현지 시간으로 23일과 24일에 각각 이 좋은 놈, 나쁜 놈, 이상한 놈의 그 시사회 그리고 기자회견, 인터뷰 등과 같이 공식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G.I. 조의 촬영 일정이 워낙 빡빡해서 그 영화제에 참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조차가 굉장히 불투명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죠. 그 파라마운트사가 자사의 그 전용기를 이병헌 씨한테 빌려줬고, 이병헌 씨는 그 무사히 그 칸 영화제 일정에 맞춰서 현지를 방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전에 이제 이병헌 씨는 그 촬영 일정 때문에 그 어떻게 상황이 돌변할지 몰라서 항공표를 무려 3편이나 예약하면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을 맞았지만 이처럼 그 파라마운트사의 협조를 얻어서 칸 영화제에 무사히 참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예, 참 다행이고요. 그리고 칸 영화제 깜짝 등장해서 또 이 놀람을 줬던 송혜교 씨도 칸에서 굉장히 큰 수확을 거뒀다고요. 그렇습니다. 그 오우삼 감독의 차기작의 이제 주연으로 발탁이 됐다는 소식인데요. 오우삼 감독은 그 영웅본색, 척털싸움 등과 같은 그 홍콩 느와르 영화를 연출했고, 그 이후에 할리우드에 진출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, 이번에 그 1941이라는 영화에 그 대만 배우 장첸과 함께 송혜교 씨를 주연으로 선택을 했습니다. 송혜교 씨는 그 사전에 이번 영화제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이고, 이 영화에 그 주연으로 출연한다는 소식조차 그 굉장히 극비리에 감춰놓고 있었는데요. 그 현지로 날아가서 극비리의 이 제작 발표회를 참석을 했고, 취재진이 막상 그 제작 발표회 현장에 가서 송혜교 씨를 발견을 했습니다. 그래서 송혜교 씨가 이 영화에 이제 주연을 한다는 소식을 그때 처음 알았던 그런 뒷얘기가 있죠. 오삼 감독은 그 황진이를 보고 송혜교 씨를 낙점했다 이런 후문입니다. 그래요. 인형 같은 송혜교 씨가 깜짝 등장해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는데요. 이번 칸 국제영화제 수상의 영광은 없었지만 다시 한번 한국 영화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스포츠 동아 윤효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